여러분 안녕하세요. 강지연입니다. 여러분, 우리나라 사람들 2명 중 1명이 완벽주의자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. 혹시 여러분은 완벽주의자이신가요? 저는 완벽주의자가 4명의 완벽주의자라는 제목으로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님을 비롯해서 3분이 연구한 완벽주의자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. 이 책을 보니까 완벽주의자가 뭔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좋은 측면도 있고 또 너무 완벽함을 추구한다는 건 약간 좀 강박적인 사고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죠? 2가지 패턴이 다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실제로 이 책에서도 행복한 완벽주의자가 있고 불행한 완벽주의자가 있더라라는 거예요.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그 완벽주의자를 어떻게 그러면 가릴 거냐? 총 26개 문항으로 검사를 해볼 수 있어요. 이 안에 담겨져 있고요. 그걸 토대로 5가지 요인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. 어떤 부분이 완벽주의자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앞단에 들어있고요. 뒷단에는 완벽주의자를 4유형으로 구분을 했어요.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하나 이렇게 살펴보게 돼 있는데요. 저는 뒷부분에 유형으로 구성된 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이 유형 같기도 하고 이쪽에 속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다 의견이 좀 분분하더라고요. 저도 마찬가지로 나는 여기도 속하고 저기도 속하는데 유형으로 구분하니까 좀 모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검사를 가지고 5가지 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어요. 그래서 여러분 한번 완벽주의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살펴보시기에 이 책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한번 좀 요인들을 분석을 해보면 우선 검사지가 이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. 총 130점 만점에 완벽주의이다 라고 하는 점수 커트라인은 79점이에요. 79점 이상이면 완벽주의자다 라고 보는데 저는 73점이 나왔어요. 그래서 73점이니까 6점 모자르니까요. 저는 일단 완벽주의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여기에 보면 104점 이상 나온 대단히 높은 완벽주의자, 그러니까 완벽한 완벽주의자들도 있는데 한 4% 정도 차지한다고 해요. 그래서 이분들은 아마 이 5가지 요소의 점수가 꽤 높을 텐데요.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제가 가장 점수가 높은 항목은 높은 성취 기준입니다. 저는 이거는 포기가 잘 안 되고요. 가장 제가 낮은 점수를 보인 건 부모의 높은 기대입니다. 부모님 저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좀 낮은 점수가 나왔어요. 그래서 100점 만점 점수를 보니까요. 높은 성취 기준은 저는 80점이 나왔고 부모의 높은 기대는 33점밖에 안 나왔어요. 그래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. 또 이렇게 오각형으로 그려볼 수도 있는데요. 그려보니까 좀 찌그러진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검사해보고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안에서 말하는 완벽주의의 요소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. 요것도 제가 점수가 낮은 편은 아니에요. 62.5점. 이라서 아주 낮진 않은데 내가 완벽하길 바라니까 이런 사람들은 실수하면 큰일 나는 줄 알죠. 내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도 보이고 또 실수를 했을 때 집착을 하거나 반복될까봐 계속되는 불안감 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. 행복한 완벽주의자가 되는데 방해 요소가 바로 이 실수에 대한 지나친 염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틀릴 수 있어. 내가 그럴 수 있지. 그리고 한번 실수를 했으면 다음엔 안 그러면 되지. 라고 생각하고 그 실수를 좀 잊어야 되는데 저도 반추 사고 많이 하거든요. 한번 실수했으면 그거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. 자꾸 떠오르니까. 그런 것들이 오히려 다음 일을 할 때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좀 신경을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정리정돈 습관도 한번 점수를 볼까요? 저는 60점.
나왔어요. 제가 생각한 것보단 그래도 점수가 좀 덜 나왔는데 그 덜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. 조직화하고 체계화하는 일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. 그러기 위한 노력을 한다.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저는 조직화하고 체계화하려고 하는 노력은 별로 하지 않아요. 이게 저한테 중요하지 않아서 이 점수는 낮으나 상대적으로 깔끔하려고 한다. 정돈하는 사람이다. 이게 나한테는 중요하다. 그 정리정돈 그야말로 이 습관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런 편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점수가 60점 정도 나왔어요. 근데 이렇게 정리정돈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뭔가 물건이 제자리에 있어야 좀 안정감도 느끼고 또 깔끔함과 질서가 유지돼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완벽한 자기 루틴을 가지고 있죠. 일을 할 때도 계속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. 운동선수 얘기도 여기 나오는데 운동선수들도 자기만의 루틴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뭔가 내가 실패할 것 같고 그걸 다 지켜야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고 이런 자기만의 믿음? 확신들이 좀 있죠. 그러다 보면 내가 다 통제해야 될 것 같고 갑작스럽게 생기는 변수, 돌발적인 사건, 사고 이런 것들이 생기면 좀 난처하거나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. 근데 이거는 내가 뭔가를 좀 집착하거나 꼭 그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는 강박 장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은 조금 내려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부모의 높은 기대 같은 경우는 부모가 완벽한 경우 자녀에 대한 높은 기대를 할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자녀도 완벽하다. 되물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. 우리나라도 부모님의 영향 무시할 수 없잖아요. 그래서 이게 높은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도 전혀 기대를 안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좀 자유로운 방임형 부모님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또 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긴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부모님이 완벽한 사고를 가지고 자녀에게 계속 내면화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메시지들을 여기서 몇 가지 소개하고 있어요.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명문대 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. 네 몫은 반드시 챙겨야 해. 남들 배려한다고 손해보지 말고 단돈 100원이라도 허투루 쓰면 안 돼. 돈이 대순이 명예가 최고야. 네가 성공해서 피라미드 꼭대기에 서야 무시당하지 않는다. 야,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군요. 네, 이렇게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부모님에게 좀 내면화된 그런 자녀들 같은 경우는 이래야 한다, 뭐뭐 해야 한다 라는 그런 강박적인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이건 좀 주의해야겠네요.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좀 경쟁적인 사회고 비교하는 문화잖아요. 그래서 이 높은 성취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. 이게 참 흠잡을 데 없어야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은 목표가 좀 높은 그런 경우들을 말하는데요. 여러분들은 어떠세요? 이게 저는 내가 하는 일을 잘하고 싶다. 그래서 그 일을 잘하기 위한 목표를 좀 높게 세워야 그거보다 못하더라도 만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 이거 자체가 완벽주의의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여기서 중요하게 말하는 건 나만의 기준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퍼스널 컬러 예를 들어요. 퍼스널 컬러 같은 경우는 유행하는 색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색채가 중요하잖아요. 그것처럼 나만의 기준, 나에게 맞는 기준 이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거 아주 와닿는 그런 비유였습니다. 완벽하게 내가 해내려고 하고 또 높은 성취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 비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부족하면 핑계대지 마. 노력 부족이야. 자꾸 이렇게 하면 너 나고자 된다. 이런 이야기를 내 스스로한테 하고요. 다른 사람한테는 그래도 이렇게 말한대요. 그 정도면 충분해. 고생했어. 좀 쉬어. 괜찮아. 다 잘 될 거야. 남한테는 이렇게 말하면서 나 스스로에게는, 내 자신에게는 굉장히 가혹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. 비난의 말 이런 거. 좀 자제해야겠습니다. 자기 자비를 제가 요즘 되게 잘하는 말인데 자기 자비가 필요하다. 저에게 진짜 제 스스로 자기 자비라는 걸 생각해 봐야겠어요. 이런 태도를 좀 가져야 되겠다. 이 생각이 좀 들었고요. 마지막. 내가 행동하고 이거 최선일까? 이거 괜찮을까? 나 이거 잘한 걸까?
계속 물어보는 거예요. 나 스스로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.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점수가 40점이에요. 요거는 제가 잘하지 않는 거라서 저는 항상 무슨 생각하냐면 이거는 최선이야.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. 다른 사람도 그게 최선이야.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행동에 대한 생각은 잘 하지 않는데, 이게 이런 사고가 있는 사람들은요, 있어 보이고 싶고 내가 되게 이렇게 잘한 것처럼 보이고 싶고 그런 마음 때문에 계속 좀 불안한가 봐요. 그래서 이거 괜찮은 건가? 나 혼자 이거 준비한 거 아니야? 다른 사람도 어떻게 생각할까? 이 시간이면 괜찮을까? 계속 질문하고 나를 다그치고 이런 의심을 하게 된다.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말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 2명 중 1명이 완벽주의자다라고 얘기하니까 전 굉장히 충격받았는데, 사실 이거를 이제 독서 토론하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거기 모인 분들은 또 완벽주의자가 별로 없더라고요. 우리 MBTI 성향으로 얘기할 때 J, 우리 판단형들, 계획형들은 되게 완벽주의자에 가까울 것 같은데, 그 J가 굉장히 높은 분도 나는 완벽주의는 아니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내가 좀 완벽함을 추구하나? 그게 조금 지나쳐서 나를 좀 불행하게 만드나? 이런 것들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요. 이 책 맨 뒤에는 솔루션이라고 해서 실제로 좀 작성해 보고 실습지를 써볼 수 있는 것들이 들어있어요. 근데 저는 그 중에 가장 와닿았던 건 시간 계산을 하는 방법이 좀 나와 있어요.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시간 계산이거든요. 제가 예상한 시간이 있잖아요. 실제로 한 시간이 있고 그거에 대한 오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.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오차가 크다는 게 눈에 보이니까 내가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많은 걸 하려고 했구나 라는 걸 좀 알아차릴 수 있었고요. 그 이유가 뭔가도 한번 써보고 분석을 해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예상 시간, 또 실제 시간에 오차가 좀 줄어들면 확실히 좀 스트레스도 덜 받고 내가 정확한 계산도 좀 할 수 있어서 일을 좀 원만하게 원활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다양한 그 밖에도 많은 활동들도 마지막에 들어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완벽하게 하는 것 자체가 안 좋다라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. 행복한 완벽주의자가 있고 불행한 완벽주의자가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할 수 있는 행복한 완벽주의자가 되면 어떨까요?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요.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